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포천향교의 32대 전교를 맡게 된 박나교입니다. 원래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영중면에서 영중동물병원을 45년 정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쪽 유림 출입은 전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좀 글씨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유림회관이 포천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었는데 서예교실을 전임 이병찬 정교님께서 서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서예를 배우기 위해서 출입을 했죠. 그러다가 거기서 청년유도회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기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유도회에 가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림 행사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를 제가 다시금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공자님을 비롯해서 그 성현들의 얼과 학문과 덕을 기리는 사업을 유림들이 하고 있기에 저도 거기 같이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청년유도회장도 하고 포천향교의 장이 감사 직책을 맡아서 해오다가 유도회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전교로 다시 이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꽤 오래 됐는데요. 그 포천시에서 전에 포천 정도, 그러니까 명명이죠. 포천이라고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게 한 600주년 그 기념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포천 유림들이 모두 나서서 도포를 입고 포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법을 시연을 하면서 포천시가 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 이병찬 정교님과 함께 그 일을 추진했었는데 아주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제일 아주 보람 있게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봄, 가을로 석전을 지내는데 지난 봄인가 가을 석전 때, 봄으로 생각됩니다. 석전을 지내는데 그 홀기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의식이 진행되는 걸 보고 참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홀기 소리만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식을 치르면서 또 주위에는 반월산의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 성현들을 모시는 행사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제 제가 취임식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포천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인문도시 포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올해 포천향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꾸미고 갖고 가야 될지 그 용역을 5천만 원을 책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천시와 협의해서 포천향교가 다른 향교 못지않은 그런 시설들을 좀 구비하고 또 주변을 정화해서 우리 포천 시민들이 공원처럼 왔다 갔다 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향교가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고 고루하지 않고 그런 시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포천시와 협의해서 포천향교를 다시금 한번 새롭게 변모시키는 게 제 임기고 제가 하는 동안에 그런 기초를 다져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공자님을 비롯해서 그 성현들의 그런 정신과 어를 우리 시민들이 함께 떠받들고 늘 같이 공부하면서 향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문화 강국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는 나라
그런 것이 우리 포천 향교를 비롯한 234개 향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꿈이고 그런 어떤 기초를 다지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향교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도회라는 조직이 또 따로 있었고 또 우리 향교 조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포천 향교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성균관부터 이런 것이 일원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 가지고 유림의 어떤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균관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방에서부터라도 이런 거를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유도회의의 조직을 포천 향교로 전부 흡수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그 향교라는 것이 학교의 기능을 또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례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든지 전통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씩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공간을 또 포천 향교에서 만들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난무하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춘추 전국 시대에도 그런 와중에 이런 학문들이 꽃 피었거든요. 인류가 나아갈 길은 공자님을 비롯한 성현들이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향교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포천시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꼭 뭐 외국인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포천의 생활상도 많이 변해서 인구 성장도 굉장히 더디고 또 이혼율도 높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현들이 추구해온 인의 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를 회복하는 길이 우리 포천의 앞날을 이렇게 밝힌다고 그럴까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함께 포천이 아름다운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초를 닦는 곳이 포천 향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논어맹자 이 사설을 여기 향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가치관이 없으면은 일반 동물들의 삶과 같다.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은 소나 뭐 이런 동물들의 삶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깨우침을 가르쳐 준 곳이 공자님이나 맹자님을 통해서 특히 이제 호연직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제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구절이 이게 맹자에서 나온 구절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어떤 방향 없이 살아온 부분들이 참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온 우주에서 뭐 떳떳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 호연직이고 그렇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비록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호연직입니다. 세상에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공자님이나 맹자님께서 벌써 2500여 년 전에 그런 거를 다 간파하시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셨거든요. 특히
우리 유학에 그런 어떤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 자신을 수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